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애널라이즈 기하 벡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이제 9강 평면 벡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근데 이 고약한 녀석 때문에 목감기에 걸려서 도저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프면 좀 발음이 꼬이고 그 다음에 음이탈이 자주 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음이탈 나는 게 되게 웃기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좀 듣기 싫어도 이런 거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9강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남았죠? 세 개요? 17번 안 했어? 이런. 세 개 남았죠? 그래서 조금 문제 몇 개 자이스토리 안에 있는 거 몇 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평면 벡터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7번 했잖아. 한 거야? 한 거야? 앞에 문제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 넘깁시다. 자, 18, 19인데, 자, 그 전에 잠깐만 복습 좀 하자. 평면 벡터. 자, 평면 벡터의 핵심은 뭐라고? 어, 평면 벡터는 합성과 분해를 잘하면 돼요. 물론 공간 벡터도 핵심은 합성과 분해긴 한데, 공간 벡터는 약간 공간 도형의 지식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서 우리가 합성과 분해를 잘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점 벡터. 자, 그러면 분점 벡터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요렇게 돼 있어. P점의 위치 그래. 대답 빨리 안 나왔으면 죽일 뻔했었어요. 지우개가 어디 갔니? 잠시 지우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P점의 위치 어디? AB를 그치 M대N으로 내분한 점. P'점의 위치는 똑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곱법. 제곱법은 뭐랑 관련이 있을 때? 내적을 내가 알거나 내적을 구하고 싶을 때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해해 갑시다. 분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네 습관이 계속 남아있지, 맞지?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시점을 잡을 때 뭐로 잡아야 돼? 직각 모퉁이 또 원점 또 도형에서 꼭다리 죽는다. 죽는다. 대칭의 중심을 잡는다 했어요. 원은 타원은 중심 삼각형. 삼각형의 경우에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을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은 대칭의 중심이란 게 사실 없어. 그럼 뭘 잡을 수도 있냐면 무게중심 벡터를 잡을 수도 있어. 됐지? 근데 무게중심 벡터를 잡는 경우를 웬만해선 잘 안 내. 수능에서는. 수능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치. 축과 평행하게 분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원위의 점 같은 거 어떻게 하랬더라? 어떻게 분해해? 어? 죽는다. 또 며칠 안 했다고 까먹지. OA랑 OP의 내적의 최대 최소. 원의 중심. 중심을 연결한 벡터랑 그 다음에 반지름 벡터랑 이렇게 나누라 했죠? 그럼 얘는 크기랑 방향이 다 정해진 벡터고 얘는 방향만 변하는 벡터니까 하나만 변하는 게 낫다고 했지? 됐죠? 어? 아, 그림으로 해주면 알아? 그럼 너 틀려오면 뒤진다. 6월 때. 6월 29번 틀려오면 죽인다. 어? 거의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아닌가? 그 정도면. 29번이 평면 벡터 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이번에 수능 때 평면 벡터가 나온 게 좀 독특한 거라니까, 되게. 그 다음에 뭔가 까먹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8번 봅시다. 46쪽입니다. 자, 예제 18번. 출처가 어디야? 10월 교육청이 나왔지. 약간 교육청이 수능이랑 조금 안 맞는 핀트가 뭐냐면 수능에서 내가 좌표 잡고 문제를 푼 게 한 문제밖에 없어. 이때까지 한 것 중에 딱 한 문제 풀었어. 그렇게. 근데 교육청은 둘 다 잘해야 돼. 수능식 풀이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돼, 결론은.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결국에는 좌표를 잡아야 돼. 그게 교육청 트렌드예요. 아니, 그게 안 돼서 그래. 자, 그러면 18번 같은 거는 좀 이제 독특해서 갖고 왔는데 평면 운동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낸 케이스에 해당돼요. 평면 운동에서. 봐봐. 자, 지금 문제 상황이 원점 O를 중심으로 해서 A가 1,0이라지. 그럼 봐봐. 벌써부터 좌표를 줬잖아. 좌표 잡으라고 뭔가 신호를 주지? 0,1이 있어. 근데 그림과 같이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호 AB를 따라 점 B를 향하여 몇 초 1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대. 그러니까 지금 원위에 점 P가 있는데 얘의 속력이 얼마라고? P의 속력이 1이라고. 1, 초당 1. 그 다음에 선분 OP와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 그러면 OP랑 AB가 만나는 점을 이런 OP랑 AB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 그랬을 때 점 P의 X좌표가 5분의 4인 순간 점 Q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거든. 얘의 X좌표가 5분의 4인 순간. 그러면 P의 좌표를 알겠다. 얼마 컴마 얼마. X좌표는 5분의 4. Y좌표는 여기가 1이다 맞지? 1, 5분의 4, 5분의 3. 3대 4대 5. 기억하랬지? 그러면 P 좌표를 내가 알겠어. 근데 이 순간에 Q의 속도를 구하래. 검시장 이게 무슨 문제야? 속도? 그러면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Q의 뭘 알아야 돼? 위치를 알아야 되지 맞지? 근데 위치에 뭐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 매개변수? 매개변수 뭐? t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야 내가 속도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P의 좌표 5분의 4, 5분의 3이라는 것과 속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든 나는 시간 t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p가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얘의 속력이 1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힌트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4분원, 요 단위원이잖아. 단위원을 4분의 1로 자른 거잖아. 그러면 얘에서 결국엔 내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었는데? 내가 미적분 시간에 단위원 갖고 뭐만 계속 찾았더라? 각을 찾았지. 결론은 각.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단위원이 나왔을 때 결국에 이 각을 갖고 모든 걸 해결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도랑 속력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각속도랑 각속력의 개념으로 좀 바꿔 봐야 된다고. 이 각이 바뀌는 거지. P가 움직이면. 이 각에 대해서 위치가 변하고 각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걸 좀 연습해 보려고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얘 속력이 1이어야 된댔잖아. 그러면 P의 좌표는 일단 뭐 컴마 뭔데?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요 5분의 4, 5분의 3은 신경 쓰지 말고 세타에 관해서 P의 좌표 어떻게 나타내? 아니 일단 속력 1인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세타라 그러면 P의 좌표가 뭐냐고. 그렇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지. 단위 원위의 점이니까. 근데 얘의 속력이 1이 돼야 돼. 그러면 세타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나 그걸 해보려고. 그럼 다시 얘의 속력을 구해보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아니지 미쳤나봐. 얘가 p의 위치지? 그러면 p의 속도 벡터를 구해야 되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지. 그러면 얘 속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속력의 크기를 미쳤나봐.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이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당 각이 1라디안씩 변하는 거야.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속력이 1이라 해야 되니까 세타가 t랑 같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세타가 초당 몇씩 변하는 거야? 1라디안씩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찾았지. 그러면 Q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Q의 위치를 알아야 돼. 그러면 Q의 위치도 결국에는 뭐로 표현될 거야? 세타로 표현될 거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됐냐? 근데 이제 Q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OP랑 AB가 만나는 점이랬잖아. 그러면 Q는 결국에는 이거랑 맞지?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인 거잖아. 됐냐?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그러면 Q의 X 좌표 모르겠으니까 일단 X라고 둬볼게. 됐냐? 그러면 Q의 Y 좌표는 뭐야? 여기가 X면 탄젠트 X지? 그러면 Q의 X 좌표가 탄젠트 X야. 그래서 Q의 좌표를 X, 탄젠트 X라고 둘 수 있어. X 탄젠트 세타 미쳤나봐. X 탄젠트 세타라 둘 수 있어. 됐냐? 근데 이 직선 위에도 Q가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Q는 요 직선이 이름이 뭘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근데 0,1이 지나니까 플러스 1. 얘 위에도 있어야 되네. 그러면 Q의 좌표는 X, 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도 표현될 수 있지. 그러면 X가 결국에는 뭐에 관한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네. 오케이. 그러면 X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어야 되지. 그러면 X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1인 거잖아. 그러면 X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인 거지. 맞아? 자, 그럼 이제 Q의 X 좌표 구했어. Y 좌표도 찾았네. 그러면 Q의 좌표를 다시 나타내면 Q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지. 됐죠? 그러면 이제 Q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Q의 속도 벡터를 찾을 수 있네. 속도 벡터 찾읍시다. 근데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 짜증나지? 해야 돼.
될 수가 없어. 몫의 미분이야.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에 얘 미분한 거 시컨트 제곱 세타. 근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 반드시? 마이너스부터 해야 된다고. 조심.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에 얘는 심지어 1이 아니다 맞지? 그럼 이제 해야 돼. 자미 분자를 미분하고 모를 그대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그 분자를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 시컨트 제곱. 겁나 이상한 꼬라지지만 맞습니다. 자 근데 일단 내 눈에는 이게 뭐야? 뭐가 보일까? 분모 같은 거 말고 이것 좀 간단히 하고 싶지 않아? 얘랑 얘 날라가지. 그럼 간단히 하자. Q의 속도 벡터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분의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된다 맞지? Q의 속도 벡터가 생각보다 좀 간단해졌어요.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표정 짓지 말고. 그 다음에 P의 X좌표가 5분의 4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P의 X좌표가 5분의 4란 걸 왜 줬을까? 아니 Q에 뭘 구하래 이때? 속도를 구하랬잖아.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의 속도를 구하란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T가 얼마인지를 준 거지. 얘가 5분의 4라며.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고 맞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는 1 뒤진다. 1. 근데 세타랑 T가 같댔잖아. 그러면 세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일 때 상황?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의 상황을 찾으라는 거야. Q의 속도를. 됐냐? 세타가 뭔지 몰라?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 16분의 9에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시컨트는 뭐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25분의 16의 역수겠지? 코사인 제곱의 역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25 이렇게 되겠네. 돼. 그 다음에 분모는 똑같잖아. 분자도 부호만 다른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Q의 속도는 16분의 25분의 마이너스 16분의 25 이런 전개가 아닌데. 아 맞네. 아닌데. 맞는 게 아닌데. 뭘 잘못했어. 그니까 뭐 잘못했어. 빨리 찾아. 그러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4분의 3의 제곱 4분의 7의 제곱이어야지. 그러면 49분의 마이너스 25 컴마 그냥 바로 써도 되지? 49분의 25 맞아? 그러면 지금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니? 맞아? 얘가 B고 얘가 A라며. B 빼기 A는 얼마? 됐죠? 자 교육청 문제에서 이걸 좀 많이 냈어요. 이때까지 10월에서 이걸 좀 많이 냈어. 자 그래서 평면 운동에서 좀 어렵게 문제를 내본 거야 한번. 응? 더러워? 안 더러운 거야 요 정도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세타가 뭐랑 같다는 거 T랑 같다는 거. 그래서 얘가 뭐라고 부르냐면 각속도라 불러. 시간이 각에 따라서 변하잖아. 그래서 이런 평면 운동에서는 이런 각속도의 개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됐지? 넘겨봐. 19번. 그렇지. 세타가 다른 T가 돼야겠지 이번에는. 됐죠? 응. 넘기면 19번. 자 19번 문제 출처 한번 봐봐.
자, 2009년도에 30번에 나왔던 문제야. 근데 30번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웠던 게 전혀 아니야. 요때 30번은 오답률이 크진 않았어. 근데 2009년이었잖아, 이게. 맞아? 아니, 이 30번은 언제나 어려웠던 거 맞긴 맞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었다고. 정답률이 30번 중에서 꽤 높은 편에 속해. 기억이 안 나. 내가 월요일날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목요일이고 아프고 이래갖고 기억이 안 나. 자, 근데 봐봐. 2009년도의 문제인데 봐봐. 말이 똑같아. 전피는 원C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지금 이게 몇 년 뒤에 재탕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9년 뒤에 18번으로 재탕된 거야. 좀 더 쉬운 형태의 문제로 됐니? 그러니까 10년 전 기출도 가끔 가다 다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육청이라서 다행인 거지. 그럼 한번 보자. 자, 근데 지금 불안한 거 원이 두 개씩이나 있다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다행인 건 P가 단위원 위를 움직여 준다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인대. P가. 그 다음에 원 C는 X축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매초 10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이런 P가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서 얘는 다른 원이 아니었던 거야. 얘가 움직여간 원이었던 거지. 얼마의 속력으로? 매초 10의 속력으로. 그러면 자, 원C는 중심의 원점에서 점 P는 점 1,0에서 동시에 출발했어. 그러면 중심도 바뀌고 P도 바뀌겠지? 그랬을 때 원C의 중심과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결을 해보겠대. 뭐 P가 한 요쯤 있으면 요렇게 연결해봤대. 됐니? 그랬을 때 얘가 Y는 E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대. 걔가 Q래. 왜 찾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발한 후 4분의 3파이초가 되는 순간 점 Q는 Y는 E를 매초 A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결국엔 Q의 속력 찾는 거지. 앞에 문자랑 또 똑같잖아 그러면. 근데 얘는 심지어 뭐가 운동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거밖에 없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찾읍시다. P의 위치를. 자,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의 위치부터 찾아볼까? 원의 중심은 매초 10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며. 그러면 X축의 좌표가 얼마인 거야? 얼마인 거야? X축의 좌표가 10 L T 시간이니까 10개,0이네. 됐지? 자, 그럼 이제 P의 좌표를 찾아보자. P는 다시 각이 바뀌는 거잖아. 결국에는 방향이 바뀌는 게. 그럼 여기가 세타면 P는 원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여야 되잖아. 이해돼? 근데 원의 중심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며. 그러면 P는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0t, 사인 세타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어? 세타랑 t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 세타를 t에 관한 식으로 고쳐야 된다니까? 됐지? t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고쳐도 되고. 근데 어쨌든 하나로 묶어야 돼. 자, 근데 봐봐. 점 P는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며. 돼? 자, 그러면 점 P의 속도를 찾아볼까? 점 P의 속도를 찾아보자. 그러면 점 P는 속도 벡터는 어떻게 돼요? 점 P의 속도 벡터. 미분. 그래. 미분해보자고. 얼마야? 얘를 일단 미분해보자고. 그냥 얘는 옮긴 거에 불과하니까. 얘를 미분한 거야. 그러면 얘의 속도는 1이 되지? 맞지? 근데 몇 초 1씩 움직여야 된다며. 그러면 세타랑 t가 같네? 이번에도. 그럼 안심하고 얘를 세타로 고쳐도 괜찮죠.
어감이 좀 안 좋지만. 됐죠? 그래서 t가 세타랑 같았던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 지금 우리가 p의 좌표는 찾았잖아. 뭐 좌표 찾아야 돼? q 좌표 찾아야 된다, 맞지? 그러면 q 좌표는 원의 중심과 얘를 연결한 직선이라며. 그러면 아까 중심이 10대, 0이라며. 그러면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을 찾자. 그러면 y는 기울기가 얼마야? 바로 나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죠. 탄젠트 세타에 x 마이너스 10 t 세타로 고치자. 됐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이게 y는 뭐랑 만난 점이래? q는 2랑 만난 점이래. 그러면 x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분의 2 더하기 10 세타는 x죠. 바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탄젠트 세타 분의 2 더하기 10 세타가 컴마 2가 q의 좌표겠네. 그러면 q의 속도 벡터를 구해야겠네. 똑같이. 맞아? 그러면 q의 속도 벡터는 탄젠트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2에 얘 미분한 거 시컨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10, 그 다음에 컴마 0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출발한 후 4분의 3 파이 초가 되래. 그러면 세타가 얼마인 거야? 4분의 3 파이가 될 때, 그때 q는 속력이 얼마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q의 속력은 얼마야? 원래는 얘 컴마 얘일 때 q의 속력은 그냥 얘지, 맞지? x 좌표랑 같죠? 얘잖아.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세타에 4분의 3 파이만 대입하면 되는 거다, 맞죠? 자, 그럼 대입하자. 탄젠트 4분의 3 파이는 얼마냐? 각을 바꿔야겠네, 맞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에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제곱이잖아. 1. 됐죠? 그 다음에 시컨트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돼. 그러면 코사인 값은 얼마야? 코사인 4분의 3 파이. 똑같이 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에서 2, 4분면이니까 x값 마이너스.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별 상관은 없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인데 걔의 역수니까 2.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인 거죠. 뭔가 이상한데? 답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잘못했니? 아, 2에 마이너스 1을 곱했는데 왜? 됐죠? 나 오늘 상태가 되게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일단 답은 6입니다. 됐죠? 이게 30번이었던 이유는 얘 하나 때문이지. 됐어요? 그래, 이걸 찾은 사람은 푼 거고 못 찾았으면 못 푼 거고 그렇습니다. 아, 30번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내가 얘기했죠. 이 애널라이즈 강의는 뭘 위한 강의? 1등급 아니고 만점 위한 강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벡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고 싶었던 문제는 다 풀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 몇 분입니까? 30분 남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자이스토리 한번 씁시다. 원래 풀고 싶은 문제는 요 안에 다 교재에다 다 넣어놓고 자이스토리는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하긴 하는데, 자, 자이스토리 없어? 그래. 자, 아니
아, 하지 말까? 어차피 근데 다 똑같아, 문제풀이 방법이. 내가 앞에서 19문제 풀었던 게 그게 진짜 다야. 어려운 문제 내가 다 푼 거야. 6월 모평도 풀어봤고 9월 모평도 풀어봤고 수능도 다 풀었잖아. 똑같아. 이 강의의 패턴을 이해를 하고 평면 벡터의 합성과 분해가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평면 벡터 맞출 수 있어. 이제는 알겠지? 수능 문제도 별거 아니었잖아. 안 나오면 평면 벡터가 안 나올 일은 없지. 어?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의 평면이 29번이 될지 공간이 29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간은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좀 더 써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평면 벡터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반드시 공간까지 갖고 가야 돼. 지금 내가 내신 때문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끊고 5월부터 또 새로운 진도를 나가는 건데 일단 요 개념은 또 시험 치고 나서 까먹으면 죽인다. 미적분도 대칭성 1단원, 2단원에서 했던 얘기가 다 미분법에 쓰인다고. 우함수, 기함수만 기억하지 말고 축에 대한 대칭 이런 것도 했잖아. 점에 대한 대칭도 했고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됐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비로 미적분은 몇 강이었니? 12강. 그 다음에 평면 벡터는 9강.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비로 21강을 했네요. 그러니까 기백이 9강, 미적분 2 12강. 근데 이제 아마 5월 달부터는 좀 강의가 많아야 되는데 6월 평가원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일수를 세보니까 일주일에 내가 6시간 강의를 하잖아. 6시간에 4주니까 24강밖에 강의를 못해. 근데 남은 게 지금 미분, 적분, 공간, 도형, 공간 벡터 이런 거밖에 안 남았더라고. 6월 달에 일단 공간이 안 나오는데 니 기말고사는 쳐야 될 거 아니야, 임마. 그리고 9월 달에 공간 나온다고 7월 초야. 4, 5, 6, 7인가? 6월에 다 끝내야 돼, 일단. 지금 중간고사 대비 휴강을 한 2주 정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말고사는 휴강 따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금요일 날 잘못하면 3시간 찍을 수도 있고 그래. 하여튼 자, 사담이 좀 길어졌네요. 요렇게 해서 일단 1, 2단 다 끝내 본 거예요. 다 기억하랬어? 내가 알려준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랬어? 교재에 있는 내용 여러 번 읽어봐. 집에 가서 네가 스스로 네 손으로 적을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걸 보고 뭔 말인가 알 수 있어야 돼. 내 질문에 답할 정도 다 돼야 돼. 네. 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응. 그리고 하나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평면 벡터에서 이 얘기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갑자기 수능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그 4분의 1 AP 더하기 AR 요 다이아몬드 구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여기에서 Q를 요만큼 더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를 요 벡터를 요만큼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해석했어? 요 벡터랑 요 벡터의 합으로 해석을 해서 요 벡터로 끌고 간 거야. 근데 이 점을 2칸 옮겨주세요 했으니까 요 점 간 거고 이 선분을 2칸 옮기면 요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내가 점과 벡터는 1대1 대응된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좌표계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해석계화로 해석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됐지? 그래서 벡터의 합성이란 건 결국에는 이 힘에 더해주세요 하는 의미랑 똑같다고. 그래서 벡터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했어? 벡터가 나온 이유는 무슨 학문 때문이다? 물리학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물리학에서 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이게 나온 거라고. 또 이제 내신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건 이제 수능에선 나오지 않으니까 다루진 않겠고 레그룰이라든가 이런 거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벡터가 풀려요. 근데 29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막 어렵니? 그건 아니잖아. 근데 30번은 그렇게 막 어려울 거야. 우리가 이건 이제 기말고사 대비로 한번 보자고. 중간고사 끝나면
진짜 본격적인 미분적분 해보자고. 미분 교재를 쓰는데 왜 이렇게 교재 페이지가 길어지는지는 모르겠다. 문제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분명히 지수로그 삼각에서 내가 얘기들을 다 꺼내놓긴 했는데 정리는 안 한 느낌이잖아. 회수, 떡밥 회수야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적분 2 애널라이즈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